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드린 이유가 저희가 이제 공을 떨어뜨려 볼 건데 연속해서 움직임이 이루어지면 네, 또 이렇게 되는 이 라인이 생길 거라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Shift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잡아 볼 것인데요. 여기 떨어지는 구간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컨트롤 V를 눌러서 해주고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고 또 컨트롤 V 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려주고 컨트롤 V 네, 이게 구간이 짧아지니까 가면서 이 간격도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만 램프 리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상한 애니메이션이죠. 또 스피드가 전체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좀 어색한데요. 이 키프레임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여기 부분을 당기면 전체적인 그 간격이 유지되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됐는데요. 여기도 조금만 더 올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조금 더 올리고 네, 지금 이제 여기 그래프 에디터가 보면 다 이렇게 속도가 동일해서 이상한 것인데요. 그러면 다 F9만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뭔가 공이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좀 이상한 애니메이션이 되죠. 이게 왜 그렇냐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좀 더 확대해서 보고요. 속도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속도가 없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얘가 속도가 지금 이게 보시면 키프레임이 약간 어긋났는데요. 한 프레임씩 해도 아까 이렇게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옮기면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옆으로 조금 옮겨 주시면 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이 속도가 다시 0이 되는데 이 부분이 속도가 제일 빨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랑 이제 또 나갈 때 속도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 또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요. 플러스 키를 눌러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안 맞을 수도 있을 듯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컨트롤을 눌러서 한 번 더 돌리면 이렇게 다시 다이아몬드 키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키프레임이 형성이 됩니다. 이 동그란 키프레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앞뒤로 같이 붙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맞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확실히 나죠? 여기를 이제 땅에 확실하게 붙이시려면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됐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공이 떨어지는 느낌이 훨씬 더 잘 나타내졌습니다. 이것을 좀 더 천천히 떨어뜨리고 싶다면 이렇게 Alt를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 다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면은 더 천천히 움직여지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구간 키프레임을 조금씩 변경을 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애니메이션 느낌을 잡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또 조금 더 디테일한 뭔가 움직임을 주려면 Shift S를 눌러서 스케일을 만들어내시고요. 여기 이 구간에 공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찌그러진다는 가장을 주는 것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보면 막 캐릭터가 늘어나기도 하고 공이 여기에 딱 부딪히면 그대로 공이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찌그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탁 늘어날 때는 좀 더 그 방향성으로 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혀 있다가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면 훨씬 더 이게 디테일하게 뭔가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스케일을 지금 이 링크 상태를 해제한 상태에서 위아래를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뭐 이렇게 늘려줬다가 여기에서 늘려줬다가 다시 한 요 정도에서는 다시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뭔가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좀 더 가장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복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Alt 키를 눌러서 좀 당겨 주고요. 네, 이것은 근데 지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부분이 이렇게 닿아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닿고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찌그러져서 좀 이상해 보일 거예요. 이제 조금밖에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힘이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이상할 테니까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더 재밌게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느낌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모션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Enable 모션 블러를 누르시고 여기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좀 더 모션 이렇게 블러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성으로 모션 블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속도가 빠를 때 사람 눈이 손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막 빠르게 흔들어 보시면 우리 눈은 이렇게 이 블러를 형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흐리게 보일 건데요. 그 부분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 이 부분에만 한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레이어의 여기 부분에도 같이 동시에 돼 있어야 이 두 개가 동시에 돼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하나를 더 만드셔 가지고 얘가 이렇게 있고 얘를 이렇게 끈다면 얘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얘는 적용이 되죠.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모션 블러를 따로 레이어별로 따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애니메이션 특성에 따라서 작업자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것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스케일을 할 때 이 포지션도 같이 움직였는데, 원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처음부터 이 앵커 포지션을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요 밑에다 맞추게 되면 스케일을 올려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포지션을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애니메이션을 할 오브젝트의 중심축을 어떤 애니메이션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키프레임을 주시고 나서 이 앵커 축을 바꾸면은 이제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잡으시려거든 처음부터 어떤 애니메이션을 잡을지를 생각을 하고 앵커 축을 위치한 다음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이 키프레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원하시는 효과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키프레임이 이렇게 조금씩만 한 프레임씩 달라져도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다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이제 본인만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을 원하시는 형태로 조절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추가를 해드리면 여기에서 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new에 null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레이어 new에 null 오브젝트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죠. 새로운 null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는데 얘는 이제 아웃풋을 뽑아도 얘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도움을 주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윗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 컬럼즈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페어런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인가요? 영어로? 페어런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페어런트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이프 레이어의 이 돼지 꼬리표를 이렇게 가지고 여기 이 이름 부분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 글자가. 네, 이렇게 지금 이 공의 부모를 널 1로 설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부모가 널 1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는 none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시 없어지게 되고요. 그냥 여기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 레이어는 이 널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널의 움직임에 종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널이 이동을 하면 공도 같이 이동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 널 1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지금 영향을 안 받죠.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에는 영향을 받고요. 오포서티에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포서티에는 영향을 안 받고요. 스케일을 하게 되면 여기가 중심점이 돼서 스케일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중심점이 돼서 로테이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로테이션을 한 바퀴를 돌린다고 치면 뭔가 이런 신기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신기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포지션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네, 이런 식으로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죠.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요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데요. 너무 끝부분에도 미끄러지는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F9를 누르게 되면 영역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좀 더 미끄러지는 느낌이 덜 나겠죠. 그래서 램프 리뷰로 다시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수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네. 공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수정하시기가 훨씬 편하겠죠. 만약에 이거를 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동을 하면 여기에서 요까지만 이동을 했는데 요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나 뭐 변경을 해야 할 때 변경이 쉽게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널 레이어와 페어런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홀드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홀드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이제 Y키를 눌러서 여기 중심점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0에서 네,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커지는데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움직임 폭이 이렇게 좁은데요. Shift를 누르게 되면 훨씬 급격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급격하게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을 잡아 봤는데요. 여기에서 키를 지금 상태대로 그대로 추가를 하고 싶다면 얘를 한 번 더 눌리게 되면 이 키프레임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얘를 누르셔야 지금 현재 이 키프레임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키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토글 홀드 키프레임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도 토글 홀드 키프레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죠. 자, 보면 멈춰 있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움직임이 계속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움직임이 없다가 이렇게 그냥 바로 컷 되는 느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시 컨트롤을 눌러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상태에서 여기 이 키프레임을 컨트롤 C를 하고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걸 컨트롤 C를 복사해서 컨트롤 V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래는 키프레임을 이렇게 컨트롤 C를 해서 그대로 똑같은 키프레임을 바로 한 프레임 앞에다가 놔도 이게 이제 여기 이 구간이 동일하니까 움직임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멈춰 있다가 갑자기 탁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요. 토글 홀드 키프레임은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 더 생성하지 않아도 그냥 네, 하나도
이게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이 부분부터 움직임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키프레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재미난 예제를 들고 재밌게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